자, 시장의 관심도를 좀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FOMC와 시장 관련돼서 이슈가 좀 모이는가 싶었는데 이번에는 대선 TV 토론에 이제 후보자들로 이슈가 모이더니 이번에는 오펙으로 좀 넘어간 듯합니다.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지난밤에 오펙 원유 생산량 감축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이슈 점검을 해주시면서 오늘장 개장 분위기 함께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일단 뭐 말씀하셨던 대로 네. 시장의 분위기, 글로벌 이벤트에 의해서 차근차근 지금 움직여가고 있다라는 부분. 어제는 어찌 보면 그 오펙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실질적으로 감산에 대한 가능성, 오히려 동결에 대한 가능성조차도 상당 부분 우리 시간으로 본다면 좀 희박했었다. 이로 인해서 결국 우리 시장도 다소간 좀 어려웠었던 그런 하루였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유로존 역시 오펙 회의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그 어떤 그 석유 시장의 마감 이로 인해서 두바이 유가는 오히려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다라는 것. 하지만 미국 시간 어쨌든 미국 시장 바로 막판 직전에 그 오펙 회의에서 결국은 비공식이긴 합니다만은 감산 오히려 동결보다도 한 단계 더 높은 감산 쪽으로 3,250만 배럴로 일단 오펙 국가 간에 합의를 하면서 그 국제 원유 시장의 급등을 자아냈었고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우리 시장 내 전해졌었다라는 부분. 미국 시장의 상승 마감, 우리 시장으로의 영향권 그대로 들어오는 듯합니다. 이런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우려했었던 부분들은 국제 유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경제 지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까지도 발생할 야기될 그런 상황들까지도 처했었던 반면에 오히려 유가의 상승, 감산 합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 기대감 상당 부분 커져가고 있다라는 것 꼭 좀 생각을 해두실 필요 있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FOMC는 말 그대로 금융시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 실물시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실물시장의 가장 밑바탕이 되고 있는 국제유가의 방향성. 그 국제유가의 방향성을 판가름하는 어찌 보면 오펙의 그 감산과 관련된 산유량 동결과 관련된 합의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벤트는 결국 미국 대통령 정책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그런 대선 이슈가 이번 올해 안에 남아있는 가장 큰 3대 이벤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또 옐런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 올해 안에 금리 인상 한 차례 정도는 적당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11월 달에 금리 인상의 가능성도 열어놔야 될 것이다 라는 시장의 분위기 나타났었다라는 점. 이 이야기는 결국은 미국 대통령 선거와 맞물리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지금 두 양 후보의 공통 관심사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호무역의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호무역의 강화.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산업별 구조조정 대상 중에 포함되어 있는 오늘 중에 아마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철강업종과 그리고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어떤 그 경쟁력 강화 방안이 오늘 안에 정부에서 발표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과 맞물리면서 한국은행 역시 글로벌 일단은 그 달러 주요국들의 자국 환율의 절하를 통한 자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분, 자국 경제 그 경기 활성화 방안을 상당히 추구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근거를 해서 한국은행 역시 지금 현재 어제부터 사실상 발표가 있었죠. 마이너스 금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소식. 그 이야기는 한국은행 역시 금리를 지금 현행 3개월째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만 1.25%로요. 이 부분을 마이너스 금리까지도 통화를 확대할 그럴 가능성, 그럴 개연성 분명히 시장 내 비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마이너스 환율이 가지게 되는 가장 큰 배경 내지는 가장 큰 영향력, 이 부분은요, 환율, 우리나라 원화의 약세를 초래를 하면서 원화의 약세는 결국은 수출을 하는 기업들에 대한 수출 경쟁력의 강화, 또 한편으로는
원화가 약세가 되다 보면 결국은 수입 물가가 상승을 하는 그런 어떤 배경이 되게 됩니다. 수입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으로부터 다소간 해방되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라는 것. 하지만 한국은의 고민은 이렇죠. 마이너스 금리로 갔을 때 과연 경제적인 실효가 이론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느냐. 돈이 오히려 중앙은행으로 가는 대신에 다른 자산으로 혹시나 자산의 폭발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 그런 우려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 연구는 시작했다. 그 연구를 시작했다라는 것을 시장에 공표하는 가장 큰 배경, 그 속내를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우리나라 역시 환율에 대한 고민을 상당 부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봐야 될 부분은 보호무역이라는 거, 그 다음에 환율 부분이 어떻게 자국의 환율 절하를 위해서 서로 간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미국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유로존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국제 유가의 이제 그 움직임. 일단 유가는 이번에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11월 30일 날 열리게 되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게 되는 오펙 공식 회의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 그 이전에 합의돼야 될 부분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오펙 국가 간에 일단 전체적인 산유량에 대해서는 합의는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이제 그 배분을 해서 어느 나라가 얼마만큼 줄여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합의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 첫 번째 넘어야 될 고비. 두 번째 넘어야 될 고비는 오펙 국가가 아닌 비오펙 국가들의 동의 내지는 참여 여부가 되겠습니다.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이 결국은 비오펙 국가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 과연 오펙의 이런 결정에 그들이 찬성을 해서 동참을 할지 안 할지 이 여부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셰일가스 업체들의 생산 단가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생산 단가가 낮아진다라는 이야기는 국제 유가가 어느 정도만 된다면 셰일가스의 생산량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어서 오히려 오펙 국가들과 비오펙 국가들이 합의에 도달한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어떤 그 공급과 수요 그리고 가격에 대한 안정화를 도모를 한다라면 그 틈을 타서 셰일가스 기업들이 시장에 치고 나올 그럴 가능성도 상당 부분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여러 가지 이제 그 여러 가지 환경들의 변화 부분 우리가 계속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조목조목 계속해서 고민하는 그런 습관 필요해 보인다 말씀드립니다.